1917년 10월 이탈리아에서 뉴욕으로 이민자들을 태우고 가던 한 여객선이 대서양에서 거센 폭풍을 만났다. 배에는 28세의 목수 안토니오 루소와 그의 5살 난 딸 마리아가 타고 있었다. 안토니오의 아내는 2해 전 출산 중 세상을 떠났고 미국은 그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딸에게 이탈리아에서는 줄 수 없었던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새벽 2시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쳤다. 물이 3등실 승객들이 잠들어 있던 아래층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배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복도는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계단을 향해 몰려들며 서로를 밀치고 밟았다. 안토니오는 마리아를 침대에서 끌어안아 들고 점점 차오르는 물 위로 들어 올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사람은 너무 많았고 물살은 너무 거셌으며 배의 기울기는 너무 가팔랐다. 안토니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구명 보트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남은 시간은 몇 분뿐이었다. 그는 혼란 속에서 폭풍에 의해 깨져 열린 현창배의 작은 창문 근처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아이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 그 너머로는 어둡고 얼음처럼 차가운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물 위를 비추는 탐조등 불빛이 보였다. 구명 보트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마리아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떨며 울고 엄마를 부르며 그에게 매달려 있는 어린 딸을.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규정할 선택을 했다. 안토니오는 딸을 현창 밖으로 밀어 내보냈다. 마리아는 바다로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안토니오는 폭풍 소리를 뚫고 외쳤다. 헤엄쳐 마리아. 불빛을 향해 헤엄쳐. 배들이 다가오고 있어. 헤엄쳐라 내 딸아. 그는 딸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그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배는 7분 후 침몰했다. 안토니오 루소는 3등실 승객 117명과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마리아 루소는 45분 후 바다에서 구조되었다. 그녀는 심각한 저체온증에 걸려 거의 익사 직전이었지만 살아있었다. 그녀는 담요에 쌓여 의료선으로 옮겨졌다. 5살의 고아였고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은 채 낯선 나라에 도착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소녀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만을 기억했다. 불빛을 향해 헤엄쳐. 마리아는 뉴욕의 고아원에 맡겨졌다. 오랫동안 그녀는 아버지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안토니오 루소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그녀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희망은 의심으로 그리고 고통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끔찍한 생각을 믿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고 바다에 밀어넣을 때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었다고. 그녀는 그 믿음을 안고 25년을 살았다. 진실은 그녀가 30이 되었을 때 밝혀졌다. 1917년에 침몰한 배의 승객 명단을 조사하던 한 조사관이 사망자 명단에서 안토니오 루소의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리아 루소는 2004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95년 83세의 나이로 그 배의 침몰에 대해 인터뷰를 하며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죽이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가 저를 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죠. 오랫동안 저를 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평생 저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마리아는 결혼하여 4명의 자녀와 9명의 손주, 6명의 증손주를 두었다. 어두운 대서양에서 한 사람이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을 한 덕분에 태어난 31명의 후손이었다. 내 생일 하나하나 모든 기쁨의 순간은 아버지가 자신보다 나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저는 매일 밤 현창에 서 있던 그의 얼굴을 봅니다. 불빛을 향해 헤엄쳐라고 외치던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78년 동안 불빛을 향해 헤엄쳐 왔어요. 그가 저를 자랑스러워했기를 바랍니다. 안토니오 루소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제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떤 사랑은 삶보다도 오래 지속된다.